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자, 고구려의 승랑. 실제로 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의 대표적인 학승입니다. 학승. 그래서 학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종파나 새로운 경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논쟁하고 보통 이런 승려들을 지칭합니다. 됐죠? 그래서 고구려의 승랑, 그래서 삼론종 발전에 기여했다. 끝.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아시는 거야. 되죠? 저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냥 고구려 승려라는 거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보독이에요. 자, 보독은 이제 기출 선지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일단 시간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독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려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가 시간이라 그랬지. 그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에다 맞춰놔야지. 맞죠? 자, 보독 언제야? 보독. 7세기? 그렇지. 영계소문. 여기다가 붙여놔야 돼. 되죠? 그러니까 보장왕이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죠? 보장왕은 어차피 허수아비야. 그래서 누가 중요한 거야? 영계소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도 보면 지방직 문제에서도 보면 영계소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왕 취급 받는다는 얘기야. 됐죠? 왜냐면 막리지로서 실제로 왕이었잖아. 그지? 네. 그래서 보장왕이 허수아비고. 그래서 보독은 그러니까 열반종을 창시하는데 이 사람 이게 열반종 어디서 만들지? 이거는 그냥 스토리로 기억하면 돼.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 기억나? 자, 이거 백제에다 만들지, 백제. 그죠? 이게 고구려 사람이라며. 근데 왜 백제에서 만들어? 왜 백제에서 만드는 거야? 영계소문 때문에. 됐죠? 자, 영계소문이 자신의 독재에 반대했던 불교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갖다 때리기는 좀 그러니까 반대로 불교 때리는 방법으로 도교를 장려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대에서 보면 도교 장려에 대한 얘기 중에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온 건 오직 영계소문밖에 없습니다. 되죠? 그리고 영계소문의 도교는 자신이 도교 신자여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교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우리가 조선 고려 국왕 중에는 도교 그럼 누구 있어요? 딱 한 명. 예종밖에 없습니다. 되죠? 예종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종만, 그러니까 고려의 34명의 국왕, 조선의 27명의 국왕 중에 유일하게 예종만 뭐래?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 만들잖아. 그래서 도교 지원하죠. 그래서 도교 지원했던 국왕으로는 이렇게 영계소문은 국왕은 아니지만 영계소문 예종 정도만 챙겨두시면 나머지는 나올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독이 승려인데 여기에 열받아서 이 이름 외우기도 얼마나 좋니? 그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지? 재미없네요. 자, 그래서 열받아서 백제 가서 뭘 만들었다? 열반종을 창시했다. 되죠? 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겸익. 자, 겸익은, 자, 이제 율종을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은 대표적인 구법승이야. 구법승. 구법승이라는 거 뭔지 기억나? 법.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법. 근데 부처를 구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경전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종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그치? 그래서 경전은 신과 같은 거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성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 경전을 구하러 인도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법승 그러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 누구야? 누구만 기억하면 돼? 일단 기본은 뭐야?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잠깐 본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무조건 해초야, 해초. 그렇죠? 그래서 해초가 구법승으로서 인도 갔다 오면서 봤던 걸 기록했던 책을 뭐라 그런다고?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게 어디에 있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그건 이제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의 승려고요. 삼국시대 승려는 오직 겸익밖에 없습니다. 되죠? 그런데 시험에는 거의 해초가 나오긴 하는데 겸익은 그냥 해초보다 한 100년 전 정도 먼저다. 그래서 그냥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노리사치계입니다. 자, 요 사람은 유일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려는 아닙니다. 그래서 승려편에 사실은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넣었습니다. 되죠? 그래서 넣어서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노리사치계는 일본의 최초로 불교를,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선제 하나 있지 않았어? 선제 있었지. 이거 언제라고요? 성왕. 시간 살아 있어야 돼. 되죠? 이거 언제야? 6세기 성왕. 그런 의미에서 겸익은 언제야? 겸익은 언제예요? 뭘 망설여. 눈빛이 흔들려.
성왕이죠. 이해되죠? 네. 같은 시대야. 같은 시대. 되죠? 네. 그래서 갑자기 눈 동그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통일신라 할게요. 저기 신라 할게요. 신라. 이제 됐죠? 신라. 자, 신라는 일단 해량. 근데 해량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신라 사람은 아니지. 그지? 이거 어디 사람이야? 고구려. 근데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언제 배우지? 신라 진흥왕 할 때 배우지. 그러니까 신라에서 가장 한반도에서 불교가 늦게 공인되잖아. 그죠? 그게 언제냐면 그래서 6세기 중엽으로 넘어갈 때 법화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처음으로 공인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법화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야? 그의 조카였던 진흥왕이죠. 그런데 이 진흥왕 입장에서는 신라가 불교에 대한 노하우가 없지만 근데 진흥왕은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게 왕권강화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강화 그리고 중앙집권화 여기에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됐죠? 근데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냐? 뭐 쥐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신라가 워낙 그 불교에 대한 짬밥이 없으니까 뭐 이걸 뭐 아는 뭐 신라에 뭐 마땅한 승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거칠부를 거칠부 누구지? 국사. 거칠부의 국사. 기억나죠? 그 거칠부를 고구려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 고구려 승려 중에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능력이 있는 좀 고승을 한 명 데리고 와라. 꼬셔와라. 그래서 거칠부가 가서 사실은 스카우트 해오는 거야. 해량을. 되죠? 자, 그래서 해량이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실제로 진흥왕 때 소위 말하는 불교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불교 교단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 교단을 정비하는 사람이 누구야? 해량이야. 되죠? 그리고 그 명칭 같은 거 몰라도 돼. 그래서 보통 그냥 퉁쳐서 승통이라 그래. 왜냐하면 승려의 시스템 아니야. 그죠? 근데 굳이 이름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왜 외워? 그치? 그냥 듣고 끝이지. 그래서 이게 국통, 준통, 군통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외울 게 없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국이 뭐야?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 한 명 있나 보네. 대빵인가 보네.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이 뭐야? 구주잖아. 그러면 구주니까 구주에 한 명씩 있었나 보네. 이스님은 9명이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구주 안에 뭐가 있어? 각 시도군이 있으니까 각각의 고을을 뭐라 그래? 군이라 그러지. 그러면 그 대표적인 시에도 뭔가 한 명, 대표로 스님 한 명씩 뽑아놨나 보네. 됐죠? 네. 그래서 국통, 주통, 군통입니다. 되죠? 네. 외울 게 되나요? 자, 그 다음 자장이에요. 자, 자장. 자, 자장은, 첫 번째, 자장이 계율종을 개창해. 계율종.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자장은 최근에 여러분 올해도 나왔잖아. 올해도. 요즘에 잘 나와. 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방직 시험에 뭐 굳이 안 나오더라도 시험에 출제 안 되더라도 사실은 오답삼지 같은 걸로는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선동여왕 때 특히 시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장은 시간이 어디 있는 거야? 선동여왕. 그래서 원래 중국에 유학 중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당시에 백제 의정한테 공격 엄청 두들겨 맞고 40여 성 뺏기고 뭐 대하성 함락당하고 김춘추의 사비랑 딸 죽고 아주 난리 부르스였을 때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급하게 중국에 유학 가 있는 자장대사를 급히 부르게 돼. 되죠? 그래서 자장이 급히 귀국하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여왕 아니야, 여왕. 근데 동아시아에 그런 역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 아니 중국에 여자 왕제가 어디 있어? 물론 나와 나중에. 근데 이때까지는 없었단 말이야. 칙천무가 더 훨씬 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야. 선동여왕 7세기잖아. 우리가 더 훨씬 먼저야. 그럼 뭐 일본에 여왕이 있어? 아니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게. 근데 신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동여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력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국왕의 권위를 세운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정상적이지 않은 무언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성에 호소할 수 없으니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종교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되죠? 나 종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교에 호소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종교가 꼭 비이성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성과 좀 다른 영역이잖아. 그죠? 이성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걸 시스템으로 해서 불교를 시스템으로 해서 여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계율종을 만들어요. 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 이 룰의 목표는 뭐겠냐고.
뭐 우린 몰라도 되지만 뭐 그냥 상식선에서 당연히 뭐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장이라는 사람이 선동영 시기에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생각해 보면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됐죠? 네. 자, 그다음 황룡사 구축목답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됐죠?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사찰이랑 구별해야 돼. 황룡사는 언제 만들었어? 황룡사는 진흥왕. 근데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동여왕 때 누구의 건의로? 자장의 건의로. 끝. 자, 그다음 원강입니다. 좀 전에 보셨죠? 네, 작년 기출 문제네요. 되죠? 작년 지방제 기출이고. 자, 그다음 원강 그러면 세소고개. 됐죠? 그리고 수나라의 걸사표.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두 개만 나옵니다. 되죠? 이 걸사표를 보내니까 이거 언제라고요? 진평. 그래서 진평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야. 이 위기의 신라가 이걸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라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 자, 그래서 이 글을 누구한테 보낸 거야? 수양제한테 보낸 거잖아. 그래서 수양제가 여기에 대한 전쟁의 명분을 얻잖아. 그래서 113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사수대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수대첩에서 고구려는 비록 승리하지만 이후에 고구려는 신라를 압박하거나 이런 건 아예 상상조차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로 바뀌었어? 중국과의 국경선으로 바뀐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신라는 진흥왕 때 엄청 오버페이스해서 백제, 고구려 다 들쑤셔놨는데 근데 이제 시선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지. 그죠?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를 볼 시간이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평왕 때 사실은 대중국 외교는 완전 성공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스토리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7세기에 위기의 신라가 그리고 특히 김춘추를 대표해서 이 신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중국 외교에 목을 매냐면 그러니까 이때 효능감을 확실하게 본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신라에겐. 되죠? 그러니까 7세기 위기 신라가 이걸 극복하는 것도 바로 수당과의 외교관계. 그리고 특히 김춘추 때는 어차피 수는 없고 당나라였기 때문에 당나라와의 대당 외교의 성공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삼국 통일의 주역이 돼요. 여기까지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원강 끝.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야.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는 원효 갈까요? 자, 그래서 원효 의상은 뭐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승려의 가장 대표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대 불교의 대표, 양대 축이죠. 그리고 이제 둘은 동일한 시대를 살았어. 그리고 원래 둘은 뭐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사이지. 그렇죠? 원효가 의상이 8살 어리다 그랬지. 예,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자, 원효가 8살 많아요. 그리고 이 둘은 골품도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의상은 골품이 뭐다? 진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말할 필요 없는데 그냥 말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 진골이라는 얘기는 김씨인 거야. 이해되시죠? 네. 김씨 중에도 진골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김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승려 중에 진골 승려 올해 이제 보면 시험 문제가 진짜 진골 승려만 나왔죠. 그죠? 진골 승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진골 승려 2명이 누구라 그랬어? 첫 번째가 무조건 의상이고 그 다음이 조금 전에 보셨던 자장이에요. 자장. 그래서 의상과 자장은 대표적인 진골 스님이고 그리고 둘의 공통분모가 또 있지. 뭐도 있지? 둘 다 중국 유학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 오늘날이랑은 달라서 뭐 여기에도 여러분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오든 뭐 어학연수를 다녀오시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고대에 중국 유학을 간다는 건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승려 진골이면서 중국 유학파 둘이 누구라고요? 의상과 자장이에요. 됐죠? 네. 자,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각각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통일신라 승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웅시대였고 그래서 통일신라니까 이 시대가 뭐라 그랬어? 갈등의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이 통일신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불교의 포인트 2가지가 첫 번째,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 불교는 뭐였죠? 정말 특권 계층들만의 전유물이었어. 그러니까 왕실과 귀족만의 전유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찰을 간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처를 믿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러면 불교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알게 되고 사찰을 찾아오게 되는 건 언제부터냐? 남북국 시대.
됐죠? 통일신라 이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두 스님이기도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불교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요. 됐죠? 그래서 자,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종교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해하는 거야. 그냥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불교가 불교다워지는 게 바로 이때예요.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가 무슨 뭐 불교 교단이라든가 사상적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로 진행이 되는 거야. 되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더 추가하면 또 이건 물론 통일신라 전체는 아니고요. 이 초반에만 얘기인데 초반에 워낙 갈등과 반목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국의 불교가 각각 발전하는데 그걸 정치권에서 억지로 묶어놓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대선이 끝났잖아. 그지? 대선 끝나면서 느끼지만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선은 어쨌건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묶여있단 말이야. 근데 묶여있는데 과연 그걸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까? 근데 그건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제 탄생하는 정부가 가장 해야 될 건 뭐야? 사람들의 마음을 어우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자임을 과시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거고, 그래서 승리할 걸 과시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살피고 마음을 다독이고 그리고 좋아하고 통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실제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조화와 통합에 대한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옛날 백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옛날 그 고구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됐죠? 네, 그걸 아우러야지.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승려. 자, 키워드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원효입니다. 자, 원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심이지. 그치? 그래서 당시에 워낙 불교 사상 내부적으로도 불교 교단 안에서도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거마해라!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이 아니냐. 됐죠? 네, 그래서 내가 부처가 각각 다르게 보이는 건 어찌 부처가 여럿이겠어. 그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를 뿐이지. 됐죠? 그래서 한 부처를 향한 한 마음. 쟁하지 마라. 됐죠? 그래서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킵니다.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파와 유식파의 갈등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건 나중에 사실은 그 고려 불교가도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진행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중간파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중간파가 나중에 화엄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유식파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유식파가 법상종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고려 불교에서도 가장 갈등의 축이 이거잖아.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이 뭐해? 화엄종 중심으로 뭘 먹는 거야? 법상종을 먹는 거야. 그걸 흥왕사에서 1단계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교종 통합인 거지. 되죠? 근데 고려 불교는 그 교종에다가 하나 더 선종까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의천은 대신에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화엄종으로 선종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중국에서 천태종을 수입해서 뉴불교 천태종을 수입해서 국청사를 만든 다음에 선종까지 통합하는 거지. 그래서 교선일치를 이루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네, 뒤에 고려불교 편에 가면 어차피 바로 이어지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대중화. 이게 사실 원효에서 가장 큰 업적이죠. 원효에서 사실은 가장 큰 업적.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오히려 위에 게 더 많이 나오지. 위에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효 스님을 가장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미타 신앙, 정토종. 됐죠? 그래서 어렵게 복잡하고, 그래, 불교 엄청나게 어렵다 그랬지? 그런 거 다 이해 못 해도 돼. 그냥 나는 오직 뭐만 하면 돼? 입으로 뭐만 하면 돼요?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돼. 이걸 뭐라 그래? 연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연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난 죽어서 어디 가는 거야? 이 윤회 업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서방 정토로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정토종이라고 하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스스로 사실은 파괴하죠, 파괴. 그래서 파괴는 알지? 그래서 승려지만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그죠? 요석. 그리고 아들이 누구야? 설충. 그죠? 네. 그래서 자, 스스로 파괴하고 소송거사라고 부르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무예가를 지어 부르고 다니죠. 됐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거지. 그러니까 원효라는 스님은 불교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대중 속으로 내려온 사람이죠. 되죠? 네.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불교를 가장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원효의
져서 4권.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 이름을 제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드려. 그치?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뭐 다른 문제 나올 때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도 당시에 사실은 원효에 준할 만한 승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야. 되죠? 그리고 썼다라고 알려진 책이 200권이 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건 4권밖에 없으니까 4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서, 신문화쟁론, 그리고 화엄경서. 되죠? 그리고 화엄경서는 조심해야 돼. 그 자꾸 화엄이란 말이 나온다고 해서 화엄종 의상이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하면 망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 화엄경서가 가장 마지막 저서야. 그래서 원효가 보면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분황사에서 입적하잖아요. 분황사에서 마지막에 입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입적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입적할 때 바로 거기가 분황사야. 됐죠? 마지막 저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노트장 하나 찍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성종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상종 아닙니다. 됐죠? 법성종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의상 갑니다. 자, 의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 유학파잖아.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지엄 밑에서 지엄하게 배우다 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화엄제, 해동화엄종, 화엄종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화엄일승 법계도. 됐죠? 아주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상에 신경 쓰시느라 자, 책 쓰실 시간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책이 오직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됐죠? 화엄일승 법계도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 속에 있는 만물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일즉다 다즉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음이 곧 하나요. 하나가 곧 많음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해하면 잘못하면 해탈해요. 됐죠? 해탈하면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해탈하면 지붕을 뚫고 하늘로 날아간다 그랬잖아. 됐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해탈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군지만 알면 기억하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의상 이렇게 도식화하시면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원흉사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석사 건립한 거 누구야? 의상.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부석사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석사를 창궐한 게 언제야? 여러분 승려는 항상 시간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이거 창궐한 거 언제야? 문무왕. 됐죠? 그래서 밑에도 있지. 자, 그래서 문무왕이 도성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 막는 거. 이거 올해 국가직에도 나오지 않았어? 그쵸? 그래서 올해 국가직 사료가 요 마지막 줄 사료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런데, 자, 의상이 딱 문무왕 때 활약했는데, 그때 부석사를 건립해. 되죠? 시간은 살아있어야 돼. 근데, 부석사와 관련된 문화재가 시험에 나오면 전부 언제라 그랬어? 그건 전부 고려예요. 고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부석사의 금당을 뭐라 그래? 대예배당. 대예배당을 무량수전. 올해 기출문제죠. 그죠? 그런 게 나왔었어? 그런 게 나왔었어. 그래서 왜 나왔지? 주심포 양식. 13세기 주심포 양식 할 때 그 문제가 이게 제법 틀린 문제야. 그게 16번 문제인가? 그런데 그 제법 틀린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실제로 이제 주심포 양식 건축물이 2개가 있었거든, 선지에. 그래서 하나가 뭐였냐면 부석사 무량수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니 여러분 기출문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출문제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기출문제랑 해설지 제가 그날 해설해가지고 그 카페랑 다 업로드 해놨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한테 직접 준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드릴게요. 되죠? 네. 자, 계속.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었던 게 그 또 하나 봉정사 극락전이 있었거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냥 주심포 문제였으면 답이 복수정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문제에 보면 키워드가 고민왕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줄에.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니라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또 하나 뭐라고요? 부석사는 고대에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온다? 고려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뭐 있어? 거기 본전불로 모시는 게 아미타 열애좌상이잖아. 됐죠? 네, 그래서 아미타 열애좌상. 그래서 이 아미타 열애좌상은 특징이 뭐죠? 고대 불상의 특징을 계속 계승한 게 특징이야. 완벽한 비례미 균형미.
마치 석굴암 본존불처럼. 그죠? 근데 고려 불상들의 특징을 보면 그 신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비례미, 균형미 그런 것들을 좀 깨는 경향들이 나타나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비례미, 균형미가 맞는데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막 비율을 망가뜨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석사의 그 본존불인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비례미, 균형미를 맞추죠. 그래서 신라 양식을 계승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갑자기 분위기가 급 안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 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해동함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 여러분 이거 똑같아. 아미타 신앙. 그래서 아미타 신앙은 어디서 온 거야? 중국 당나라에서 온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내세. 그 다음에 의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더 있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다? 관음 신앙이 붙어 있는 거야. 관음 신앙은 뭐죠? 현세. 됐죠? 지금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 됐죠? 이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됐죠? 자, 끝. 그래서 원효우상 다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 승려드립니다. 자, 원칙 갈게요. 자,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약간 누구랑 비슷하냐면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요거도 이제 학승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유학파예요. 그리고 원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그래서 원칙은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는 게 나중에 중국에 유학 가서 그냥 계속 중국에서 활약해. 그래서 이 승려는 국내 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현장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자, 서명학파 형성 영향을 줘서 법상종의 대가입니다. 법상종의 대가. 됐죠? 가볍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표. 자, 진표도 똑같이 법상종이야. 그리고 이 법상종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유식파잖아. 유식파. 그죠? 그런데 그 법상종의 대가가 이렇게 실제 2명이 있는데 자, 시험에는 누가 나온다? 진표가 나와야 돼.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원칙이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원칙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100% 다 오답선지로만 나왔어요. 되죠? 네, 그래서 정답으로 내기에는 아직 뭐 그 정도 승려는 아니지. 그래서 법상종 성립에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산사를 중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찰법회를 처음 열어. 여러분 점찰법회라는 게 뭐라 그랬어? 점찰법회라는 게 참회법회라 그랬죠? 참회법회가 뭐야?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지. 되죠?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거야. 그치? 그래서 진표도 또 하나 뭐에 되게 기여했다고요?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거야. 아까 원효와 의상은 뭐였어요? 그냥 입으로 뭐만 하면 돼? 염불. 남아미탑을 하면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쉽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완전 쉽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를 알 필요도 없고 이 종교의 경전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걸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자 이것도 불교의 대중화예요. 그 다음에 해초는 조금 전에도 했잖아. 구법승. 됐죠? 선지에서도 봤죠? 왕후천축국전. 그리고 이 책 지금은 어디에 있다?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거 약탈문화재 아니야. 되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 의궤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 2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직지심체 요절이 있고 또 하나는 왕후천축국전이 있는데 둘 다 약탈문화재 아닙니다. 되죠? 그래서 왕후천축국전은 해초가 그 실제로 프랑스 공사 블랑시가 이게 구매 형식으로 해서 가져간 거고 그 다음에 왕후천축국전 같은 경우는 프랑스 탐험가가 사실은 중국의 두낭석굴 사원에서 발견한 거야.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약탈문화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김교각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신라 왕족이고요. 지장보살의 화신이 됐대요. 지장보살이 뭐냐? 몰라도 돼요. 지장보살은 미륵이 온다 그랬잖아. 근데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냐면 45억 8천만 년 있다 온다며. 그러면 얘기를 듣는 순간 끔찍하잖아. 그럼 이제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를 메꿔주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정책이에요. 자, 불교 정책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정치사에서 하는 얘기니까 보면 되고 저는 그냥 승려만 정리할게요. 자, 승려 갑니다. 자, 이제 의천 진울이 제일 중요하지, 고려는. 근데 최근에 균여가 좀 나왔습니다. 균여가 좀 나왔는데 균여는 기본적으로 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 경향은 이제 이게 뭐가 하나 달라졌냐면 예전에 출급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9급에서도 나왔어요. 2017, 18 같은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나왔는데
그 규녀 스님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냥 찍어 들어오는 문제, 그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적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나온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한국사가 좀 쉬워졌잖아.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규녀 문제, 모든 문제는 다 뭐가 나왔냐면 오직 시간만 물어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화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규녀가 활약했던 게 언제다? 4대 국왕 광종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죠? 네, 그래서 요게 최근에는 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얘기, 승려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규녀는 화엄북악파예요. 화엄북악파. 근데 이 북악파라는 단어를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공무원 기출의 모든 건 다 뭐냐면 화엄북악파인지 화엄남악파인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똑같은 화엄종이지만 대각국사 의천이랑 다른 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의천이, 그러니까 의천 문제에서 이건 뭐 구급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의천이 규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똑같은 화엄종인데 왜 그렇지? 아닙니다. 다른 화엄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같은 기독교끼리 왜 싸우지? 원래 같은 기독교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이슬람교끼리 왜 싸우지? 같은 이슬람교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종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라면 다 똑같은 기독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마다 다 달라요. 종파들이. 되죠? 네. 그래서 한국은 물론 장로교가 좀 많긴 한데 장로회가 감리교도 제법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침례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성결교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되죠? 자, 그래서 그 내부적 실제로 갈등이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귀법사. 그래서 여러분 승려들은 각 중심사찰 하나씩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의천을 우리가 얘기할 때 흥왕사, 국청사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규녀는 귀법사예요. 그리고 귀법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겠어? 당연히 광종이겠지. 되죠? 자, 그다음에 송송무예. 자, 요 단어도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성상용예.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면 되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이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종을 통합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게 단어가 다르다는 건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의천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의천이 성상겸학인데 보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성상용예. 이거 세트야. 그래서 같이 노트장 찍어 두시고. 자, 그다음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했다. 자, 이건 오직 규녀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보현시범가. 요거 뭐냐면 향가죠. 향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11수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향가 얘기할 때 향가가 딱 두 군데만 전하잖아. 그죠? 그래서 규녀의 규녀전에 전하고 또 하나가 일연의 삼국유사에 전하지. 그지? 그래서 오늘날 전하는 향가는 딱 두 개죠. 두 종류지. 자, 그 다음에 의통과 재간. 의통과 재간도 실제로 이제 의통과 재간 자체가 시험에서 승려를 자세히 물어볼 확률은 별로 없고요. 자, 이것도 시간이 전부 언제다? 광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죠? 광종기예요. 그래서 중국 천태종을 이제 수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그래서 의통은 중국에 가서 천태종이 13대 교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관은 천태사교이라는 책을 쓰지.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의천 가볼게요. 자, 의천은 성상겸학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상겸학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종을 전체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흥왕사에서 화엄종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1단계야. 1단계. 자,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갈 거야. 그래서 2단계는 뭐예요? 이번에는 선종까지 통합하는 거야. 됐죠? 그때 교관겸수, 내외겸전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에요. 그래서 의천은 여러분 제가 사료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천과 관련된 사료가 나오면 실제로 우리가 사료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근데 기본적인 건 무조건 뭐라 그랬어? 무조건 A 플러스 B입니다. 되죠? 그래서 A만으로도 안 되고 B만으로도 안 되고 둘 다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A도 하지 않을 수 없고
B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료가 나오잖아. 무조건 의천이야. 됐죠? 네, 그래서 의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교 통합. 자, 그래서 불교 통합하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1단계 통합이 뭐라고요? 2단계 통합이 이게 다 있어. 자, 그다음에 신편제장 교장 총록은 1단계에서 사실은 교장 그러니까 교종의 교리 정리하면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어디서 없겠어. 이때는 당연히 흥왕사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흥왕사에서 한 거지. 되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스님 중에, 이것도 이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자, 뭐라고요?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화폐 사용을 누구한테 건의해요? 숙종한테 건의해야지. 그래서 의천은 누구 옆에 서 있어? 문종의 셋째 아들이고, 자기 형, 숙종 옆에 서 있다 그랬지? 일반 승려가 아니야. 자기 형이 왕이라고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숙종한테 건의해서 숙종 때 보면 화폐 많이 만들잖아. 기억나시죠? 숙종은 화폐를 좋아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울입니다. 자, 진울 같은 경우는 자, 정해상수, 그 다음에 도노점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번에도 똑같이 교단 통합이야. 교단 통합.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에요. 왜냐면 진울 선사라는 승려 자체가 선종계 사람이거든. 의천이 교종계 승려라면 진울은 선종계 승려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의천과 대비해선 그런데 원래 진울은 출제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소원사결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울은 뭐 한 사람이야? 신앙결사 운동한 사람이야. 됐죠? 네. 그래서 당시에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됐죠?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진울이야. 됐죠? 자, 그래서 불교계 타락 비판했다. 선수행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무신집권의 지원 속에서 뭐가 된다? 조계종이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해심이에요. 해심. 자, 해심은 수원사 2대 사주야. 그러니까 진울에 의해서 진울 1대, 그 여기가 2대 사주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 밑에서 그래도 좀 많은 자극을 받았나 봐. 그리고 자기도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스승이 뭐 다 통합했잖아. 그치? 그래서 제자는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유교까지 가요. 되죠? 그래서 유불 이치설.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됐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새 갑니다. 자, 요새는요, 실제로, 이건 이제 그 같은 시대야, 다. 진울은 누구 옆에 있다고? 시간 항상 살아있어야 돼. 진울은 누구 옆에 있어? 최충원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최충원이 항상 누구 데리고 다녀? 승려 한 명 데리고 다녀. 누구야? 진울이지. 근데 반대편에 유학자도 하나 있죠. 유학자는 누구라고? 이규보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간이 살아있어야 돼요. 시간의 감옥이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정토신앙. 그렇죠? 그래서 요 정토신앙이 근데 왜 이렇게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기록이 남아서 그런 거야. 됐죠? 이거 뭐겠어? 아미타 신앙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미타 신앙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정토종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그냥 입으로 연불하는 거야. 남아미탑을 남아미탑을. 그러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법화신앙. 법화신앙은 아까 우리가 뭐 하면서 얘기했냐면 제가 점찰법회 하면서 얘기했죠. 그거와 같은 건데 사실은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법화신앙이라고 불러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참회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됐죠? 그럼 여기 봐봐. 요 두 개를 합쳐봐. 완전 쉽지? 그래서 신앙결사운동인데 보다 대중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울이 지식인 계급 약간 위쪽을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다가 나중에 홀로 독립했던, 원래 진울 밑에 있었거든요. 진울과 함께 했어. 근데 요새가 따로 하는 건 뭐야? 보다 사회 기저층을 보는 거야. 보다 아래쪽을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다 대중화된 신앙결사다. 자, 그래서 전라도 강진만독사에서 백령결사를 제창합니다. 되죠? 그래서 정토왕생, 그 다음에 요 새신앙 클럽을 뭐라 그러냐면 보련도량이라 그래요. 보련도량. 되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승려로 태고 보우인데, 여기 태고는 자꾸 왜 붙이냐면 그냥 보우라고 해도 돼요. 근데 되는데, 여러분 16세기 조선 명종 때 보우스님이 한 명 더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보우스님이 2명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앞에 써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선 살아있어야 돼. 이거 언제라고요? 곤민왕 때야. 곤민왕 때. 자, 그래서 불교 폐단 시정하고요. 구산선문의 교단 통합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업적은 뭐냐면 중국에서 임재종을 수입해요. 근데 이 임재종이 굉장히 중요한 문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불교의 양대축이 두 개가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조계종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임재종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우스님까지 다 이겼네.